한국철도공사 21년도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무 영업직에 있는 내용 중에 의사소통 능력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우선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핵심 내용이다. 핵심 내용은 일종의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내용 일치와는 좀 다르고요. 글 전체적으로 핵심 내용, 주제, 제목 이런 것들은 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일치 같은 경우는 글 전체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핵심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런 것들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일반적인 또는 추상적인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전체를 다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 자, BMO, 금속 및 광업 관련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격 강세를 지속해온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산업 금속들이 4분기 중 공급 부족 심화와 가격 상승세가 전망된다. 자, 가격이 오릅니다. 산업 금속이란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을 말하는데 앞서 제시한 알루미늄, 구리, 니켈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단한 금속에 속하는 은이나 금 등도 모두 산업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금속이므로 산업금속의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금속은 물품을 생산하는 기계 부품으로서 필요하기도 하고 전자제품 등의 소재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산업이 활성화되면 특정 금속의 가격이 뛰거나 심각한 공급난을 겪기도 한다. 자, 우선은 그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산업금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분야가 활발하게 좀 발달하게 된다 그러면 산업이 활성화하게 되면 부족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사실은 큰 틀에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큰 틀로 보면 별다른 내용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화제 제시 등으로 쓰인 정도의 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지난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회복 조짐과 함께 탈탄소 트렌드, 즉 그린 열풍에 따른 수요 증가로 산업금속 가격이 초강세이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루미늄은 20.7, 구리는 47.8, 니켈은 15.9% 가격이 상승했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구리 수요를 필두로 알루미늄, 니켈 등 전반적인 산업금속 섹터의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충과 관련이 있다. 전기자동차의 핵심적인 부품인 배터리를 만드는 데 구리와 니켈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배터리 소재 중 니켈의 비중 높이면 배터리 용량을 키울 수 있으나 안정성이 저해된다. 자, 높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구리를 배합하는 것이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밝혀냈다. 구리가 전기자동차 산업의 핵심 금속인 셈이다. 이처럼 갑자기 내용이 갑자기입니다. 좀 갑작스러워요. 그 두 번째 문단의 중간 정도부터 전기자동차 산업 쪽으로 글이 넘어왔거든요. 진짜 부족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전기자동차 내용이 되면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처럼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의 필수적인 금속들이 수요 증가를 하면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금속 생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금속에 대한 공급난과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느낌이에요. 뭐냐면 글 자체를 편집이 된 것 같죠. 글 자체가. 왜냐면은 보통은 전기자동차로 넘어왔으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쭉 한참 얘기합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례도 좀 들고요.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도 든 다음에 마지막에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등등등의 뭐 심화되고 있다. 점점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갑작스럽게 좀 마무리가 된 느낌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부족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에 한해서 얘기하고 싶은지 조금 불분명하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전기 자동차 배터리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이게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 열풍은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부족의 원인인 하나일 뿐입니다. 3번 필수적인 산업 금속 공급난으로 인한 문제,
자,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정도입니다. 문제가 있다라고는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 자동차 확충에 따른 구리 수요의 증가 상황.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전기 자동차가 주인공인 내용이라면 4번은 맞는 내용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장, 요게 유일한 핵심 내용이냐?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러면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핵심 내용은 어느 정도는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 글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방향성인지는 조금 모호하긴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4번의 내용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리가 전기자동차의 핵심 금속이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탈탄소 아니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중에 핵심 내용 유형 하나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조금 넘어가서 서술 방식에 대한 내용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의사소통하면은 사실 내용 일치가 주인공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용 일치는 글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돼요. 그게 끝입니다. 읽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다면 체크하고 답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유형을 조금 구분해서 서술 방식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자, 서술 방식 같은 경우도 글을 전체적으로 다 하나씩 읽을 필요는 없고 흐름을 보자는 얘기거든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서술 방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다 보면은 답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보통 첫 문단의 첫째 문장 위주로 좀 보는 거죠. 문단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문장 위주로 좀 보다 보면은 글 흐름 전체적으로 좀 보입니다. 됐죠? 자, 왜냐면은 1문단에서는 긍정, 2문단에서는 부정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글을 읽다 보면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현대 도시에서는 정말 다양한 형태를 가진 건축물을 볼 수 있다. 현대 얘기가 나왔네요. 형태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 또한 유리나 콘크리트로 다양하다. 이렇듯 현대에는 몇 가지로 규정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할 만큼 다양한 건축 양식이 존재한다. 자, 나왔습니다. 그러나가 나왔네요. 그러나는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뒤집거나 그러니까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전환이라고 해서 다른 내용, 주된 내용을 얘기할 때 쓰는 게 바로 그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은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도시에서는 이러하다. 그러나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다양한 하고 복잡한 현대 건축 양식에 비해 고대 건축 양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자, 고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죠? 그리스 시기에는 주주식, 주열식, 그 다음에 원형식 신전을 중심으로 몇 가지 공통된 건축 양식을 보인다. 이러한 신전 중심의 그리스 건축 양식은 시기가 지나면서 다른 건축물들의 영향을 주었다. 신전에만 쓰이던 건축 양식이 점차 다른 건물들의 건축에도 사용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연못 신전 쓰이던 기둥의 양식을 바탕으로 회당을 구성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기를 맞이하면서 자, 시간이 좀 이동이 됐죠. 그렇죠? 그리스 시기를 넘어서서 헬레니즘 시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은 그 그리스 시기와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기 자체를 구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헬레니즘 시기를 맞이하면서 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기가 좀 넘어왔습니다. 이쪽으로. 건축 양식을 포함하여 예술 분야가 더욱 발전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기에 비해 나옵니다. 다양한 건축 양식이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진보했습니다. 다층 구조나 창문이 있는 벽을 포함한 건축 양식 등 필요에 따라 실용적이고 실측적인 건축 양식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연극의 유행으로 극장이나 무대 등의 건축 양식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 그래서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자, 원형 경기장 다양해지고 있다. 아름다운 건축들이 적용되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순서대로 주제의 변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답이 1번이죠.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역사적 배경, 상황별로 쭉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건축 양식에 대해서 발전하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2번은 전문가의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문학적인 느낌? 없죠. 그 다음에 4번은 예시? 자, 현대 찾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죠? 5번에 각 시대별 건축 양식은 나왔지만 비교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자, 발전했다 정도는 있지만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수리 능력 9번, 10번 세트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N스크린, 스마트폰, VOD, PC. 자, N스크린입니다. 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사별 통합 시청 점유율과 기존 시청 점유율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사실 조금 의아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왜 의아하냐면 통합 시청률이라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기존 시청 점유율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보통은 주어지는데, 얘네가 뭔지 주어지는데 왜 안 주어지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 어떤 공식이라든지 각주에 등장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 시청 점유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이 된다. 그런 공식을 만약에 각주에 달아줬다면 보통은 그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분의 C다 그러면 A, B, C 중에 2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없다.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심플하게 있는 그대로를 써랍니다. 너가 이해했고 못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료는 이래. 구해봐. 이거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용어들,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송사별 통합 시청 점유율과 또 방송사별의 기존 시청 점유율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특징만 좀 잡아볼까요? 특징이 뭐냐면 방송사별 통합 시청 점유율에서 어떻게 산출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막대 그래프입니다. 가로막대 그래프인데 A부터 쭉 내려오겠습니다. L, 기타. 참고로 기타는 구성을 알 수가 없어요. 구성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기타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있지 않는 한 기타는 안 건드리는 겁니다. 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됐죠? 그리고 얼추 봐도 더했을 때 100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점유율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비중의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방송사별 기존 시청 점유율 같은 경우는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쭉 내려오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표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되죠? 자, 그런 특징이 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건 1번 통합 시청 점유율 순위와 기존 시청 점유율 순위가 같은 방송사는 BJK다. 자, 요거는 확인이죠. 확인해 보세요. 2번 기존 시청 점유율이 가장 높은 방송사가 D예요. D가 20%입니다. 맞네요. 3번 기존 시청 점유율이 5번째로 높은 것은 자 5등인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F 확인해 보시면 맞습니다. 다음 4번 기타는 배제하겠다. 통합 시청 점유율과 기존 시청 점유율의 차이가 가장 작은 방송사는 G다. 역시 확인이에요. 좀 노가다성이 있지만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기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일반적인 겁니다. 기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기타는 하나의 항목이 아니에요. 나머지를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기억해 주세요. 기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기타는 순위에 없습니다. 원래 제외예요. 모르니까. 왜냐하면 기타 안에서도 구성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통합이든 아니면 기존이든 간에 각각의 구성이 여러 개가 있고 기타로 이걸 뭉글었습니다. 하나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순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기타는 언급하지 않아도 순위에서 제외가 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기타를 제외한 통합 시청 점유율과 기존 시청 점유율의 차이가 가장 큰
가장 큰 방송사는 A다. 자, 이것도 확인이죠. 됐죠? 그래서 해보시면은 A 같은 경우는 32와 15%이기 때문에 17%포인트 차이죠. 됐죠? 자, 근데 C의 경우는 28과 7.5예요. 그래서 20.5%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보죠. 다음은 N스크린 영향력의 범위를 표시한 그래프이다. 가부터 마의 범위에 포함될 방송국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범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범위를 의미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N스크린 영향력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N0이라고 하죠. N0. 이게 이제 N스크린의 영향력입니다. 자, 요게 통 빼기 기, 요거를 기로 나눕니다. 이거죠, 지금. 됐죠? 근데 저는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걸 만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가냐? 물론 센스적인 부분이에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분의 통.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기분의 통 마이너스 1. 왜냐면은 이렇게 가면 기분의 통이죠. 이렇게 가면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의 통 마이너스 1입니다. 요 값이 지금 그래프로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그 막대 그래프가 구간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0.5, 1.0, 1.5, 2.0 그리고 나머지 5.0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애초에 거기에 0.5로 써 있는 거 있죠? 요거 자체가 뭐예요? 기분의 통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분의 통 요게 0, 자, 거기 0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0은 기분의 통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기분의 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가 구간 자체가 가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요 구간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0.5, 1.0, 1.5, 2.0, 5.0. 아, 5.0이 아니라 5.0이네요. 그 숫자에다 애초에 다 1을 더하시라고요.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문제에서 얘에서 얘 빼고 나누는 것보단 그죠? 애초에 설정 자체를 해놓고 얘만 딱 보는 게 맞잖아요. 그게 쉽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 보시게 되면 자, 우선은 가가 A가 가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돼 있죠. 네, 일단은 기분의 통이라고 했습니다. 기분의 통. 요게 1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 구간에 있느냐. 자,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A 같은 경우는 15분의 32거든요. 이거잖아요. 맞죠? 여기 포함 안 되죠. 다시 1을 갖다 붙여놓고 시작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가 C는 7.5분의 28입니다. C는 7.5분의 28. 이렇게 되죠? 그리고 C가 2까지냐? 2까지. 무슨 소리죠, 이거? 얘는 3보다 크죠? 4보다는 작습니다. 3과 4 사이에요. 3과 4. 자, 그 다음에 F. F 같은 경우가 2와 2.5 사이냐라고 되어 있는 거죠. F는 10.5분의 23입니다. 10.5분의 2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거는 105분의 230이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쪼개기를 잘해야 된다. 요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2점대잖아요. 2점대 초반. 맞죠? 맞네요. 답은 3번인 겁니다. 2점대 초반. 초반인 거는 제가 깊게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도 같은 원리로 확인해 보시면 다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1을 빼고 여기다 갖다 더해 준 거예요? 계산의 편의상. 안 그러면 얘를 계산해서 나눠야 됩니다. 귀찮게. 근데 안 그러면은 그냥 바로 기분의 통으로 가면 간단해져요. 둘 사이의 관계만 보면 되니까. 즉, 있는 숫자들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별다른 계산 없이. 됐죠? 자,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1번 한번 보죠. 사실 11번 같은 문제가 별거 아닌데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멘탈이 깨지는 문제예요.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뭔가 차라리 딱딱 떨어져야 맞네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설여지거나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제가 현장 가서 항상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험을 자주 보러 가거든요. 볼 수 있으면 봅니다. 근데 어떻게 가냐면은 저는 쿨하게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딱 풀잖아요. 풀다가 첫 번째에서 막혀요. 막혔을 때 사실 우리 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보면 이게 다음번에는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감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해봐요, 그냥.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면 꽤 걸리겠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왜? 100점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몇 번 경우의 수 몇 개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일일이 해봐야만 나오는 것들은 대체로 한 반에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딱 결정이 되지 않으면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오늘 철도 C는 종합병원에 방문하여 A부터 C과 진료를 모두 받아야 됩니다.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가장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이랬어요.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사실 문제가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몰라요. 주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한번 조건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과의 진료와 예약은 9시에 시작입니다. 9시에. 자, 가장 빠르게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9시에 딱 스타트를 끊어줘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과의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시 반이다 이랬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심 전까지 딱 맞춰서 끝낼 수 있는 플랜을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과와 C과는 본관에 있고 B과는 별관동에 있습니다. 본관과 별관동 이동에는 셔틀로 30분이나 걸려요. 점심시간에 셔틀 운행하지 않고요. 됐죠?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가능하면 어떻게 가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면은 A하고 C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왜? 묶여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B과는 별관동에 있으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각각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은 B를 먼저 하던가 아니면 A와 C 중에 먼저 하는 게 있어야 되던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B과는 별관동에 있기 때문에 A를 하고 B를 하고 다시 C를 하려면 버스를 2번 타야 돼요. 셔틀을. 이해되셨죠? 자,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B가 먼저든가 아니면 A하고 C 중에 하나가 먼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과는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만 진료를 한다. 자, 모든 과의 진료와 예약이 9시 시작인데 왜 A는 예외죠? A가 키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키. 됐죠? A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A는 3시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경우의 수가 줄어드니까.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B과는 점심시간 후에는 사람이 몰려 약 1시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럼 B를 오전에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과는 단순 진료로 30분만이면 끝난대요. 그 다음에 B 진료는 치료가 필요해서 1시간 정도 소요된대요. 자, 그렇다면 B과를 만약에 점심시간 이후에 간다면 2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 B를 오전에 땡겨서. 그 다음에 C는 2시간이나 걸려요. 됐죠? 자, 우리 처음 전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가능하다면은 점심 먹기 전에 끝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있었네요. 셔틀은 점심시간에 운행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셔틀 시간이 무조건 30분이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상황 자체가. 근데 얘가 만약에 이겁니다.
B에서 끝나요. 그죠? 그리고서 점심시간에는 이동이 안 하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이동한다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점심 이전에 버스까지 완료하는 게 맞아요. 됐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진리까지는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B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B를 먼저 합니다. 아니면 C하고 A 중에 하나. 자, B가 지금 얼마가 걸리냐면 일단 2시간이 걸려요. 자, 그렇다면 9시부터 11시거든요. 됐죠? 11시가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11시가 걸리고 그 다음에 A가 30분이 걸리고 그 다음에 C는 2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점심시간이 오후 2시 30분이에요. 12시 30분. 2시간이 걸린다. 요게 아니네요. B가 9시부터 10시네요. 답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죠? 왜 없어요? 이거 점심 먹기 전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점심시간까지 2시간 반이 남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시간이 딱 짤로 끝나는 게 하나 있네요. C죠, C. 왜? C가 스타트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 30분이거든요. 근데 2시간이 딱 짤이잖아요. 이렇게. 맞죠? 자, 이 사이에서 이동은 이미 한 겁니다. 그럼 점심을 딱 먹었어요. 점심 먹는 시간이 1시 반까지예요. 그죠? 1시 반. 그러면 A는 1시 반에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는 30분이 걸리죠. 그렇죠? A는 30분이 걸린다. 30분이 걸린다. 30분이 걸린다. 30분이 걸린다. 넣었습니다. 끝나네요. 2시에. 됐죠? 자, 요게 가장 딱 맞는 거죠. 이거보다 더 빠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여백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꽉 차 있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요게 가장 빠른 겁니다. A가 이쪽으로 와버리잖아요. 이쪽으로 와버리게 되면 남아요. 시간이. 됐죠? 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사실 요 말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진료를 하다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멈췄다. 쉽게 얘기하면 점심시간 동안은 잠깐 멈췄다가 바로 스타트한다. 이러면 사실은 답이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취지 자체는 그게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말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있었다면은 더욱더 완벽한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취지를 이해하고 푸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뒤로 좀 가보시면은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 자, 토목직에서 4번 문제 해결 능력 하나 정도 더 살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다음은 직원 A의 퇴직금에 대한 자료이다. 퇴직금. 그리고 나서 뭔가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주죠. 자, 일반적인 형태예요. 일반적인 형태. 자, 퇴직금은 얼마인가? 단 직원 A는 퇴직금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절사라는 얘기는 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근무한 개월에 따라 1년 미만이라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평균 임금에는 기본, 상여금, 기타 수당 포함이고요. 실비는 교통식비, 출장. 그 다음에 1일 평균 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근무 일수의 합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자, 며칠 일했는지를 따져봐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1일 평균 임금과 선정기금과 총 근무 일수 중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뺀다. 빼야 되는 게 두 군데입니다. 뭐냐면은 기간에서도 빼야 되고요. 총액에서도 빼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분모 분자가 다 빠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이라는 것은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360분의 총 근무일수. 자, 일단은 30일. 그 다음에 361분의 총 근무일수. 근무일수는 따져봐야 되고요. 따져봐야 되고. 자, 총 근무일수. 총 근무일수. 자, 총 근무일수는 자, 1년 이하라 하더라도, 그죠? 1년 이하라 하더라도, 근무일을 다 더해야 되나 봐요. 그죠? 근무일을, 자,
다 더해야 됩니다. 그죠? 더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1일 평균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일 평균 임금을 따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1일 평균 임금에는 기본적으로 실비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기본급과 상여금, 기타 수당을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 퇴직 7월 1일 퇴직이니까 4, 5, 6을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4월 달이 16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수당이 있었습니다. 상여금은 없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월 달은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10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 일한 거네, 6일. 맞죠? 6일 일한 겁니다. 자, 근데 월 기본급이 160이고요. 근무 일수가 16일이니까 일단은 하루 동안 일한 게 16일에 160만 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6일 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6일 치니까 6일치 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수당이나 상여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상여금이 있네요. 160 기타 수당.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근무 일수는 22,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수에서 빼야 됩니다. 6, 22 이렇게 되네요. 됐죠? 요게 뭐예요? 1일 평균 임금입니다. 요거를 일단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해 보시면은 분모가 그래도 50이네요. 깔끔하게. 50은 100의 절반입니다. 185, 60. 숫자 좋은데요? 자, 320, 345. 이렇게 되죠? 자, 둘이 더하면 405, 190, 590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10분의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11.8 만 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게 평균 임금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평균 임금 나왔으니까 평균 임금. 자, 그다음에 자, 곱해야 되는 거 30일. 360. 그다음에 총 근무일수인데 자, 총 근무일수는 일단은 근무일수가 30일 더하기 28. 자, 이런 것들은 보통은 같은 위치는 걷기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0의 자리끼리 3, 5, 8, 10, 13, 130. 그 다음에 1의 자리 1, 그 다음에 9, 10, 12. 12, 이게 육아휴직 빼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빼야 되죠? 네, 130이 아니라 120입니다. 왜냐면은 육아휴직에서는 다 빼야 되잖아요. 근무일수를. 그죠? 그러니까 16이 아니라 6이라고 헷갈릴 포인트네요. 그죠? 6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다 넣어가게 되면 1, 8, 9, 10, 12, 18, 20. 요거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마저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시면은 답이 3번이 나오죠. 3번. 자, 그렇게 가시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업 불문하고 워낙에 계산 형태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요거는 사실은 그 포인트도 있어요. 포인트. 그런 포인트들을 잘 배제하시고 가셔야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골고루 좀 살펴봤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